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레이트 마인드셋 북코칭 시간입니다. 이 책을 가져온 건 어른 수업 두 번째 강의를 할 때 마인드셋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마인드셋 고전이죠.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마인드셋에 대한 응용 버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나는 마인드셋. 본문 소개할게요. 나는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10종 경기에서 올 아메리칸이 되었지만 가장 큰 열정을 느낀 스포츠는 풋볼이었다. 풋볼에서도 역시 올 아메리칸이 되었고 모든 디비전을 통틀어 단일 게임 최다 리시빙 야드 세계 기록까지 세웠다. NFL, 미국의 미식 축구 프로리그를 최종 목표로 삼았고 마침내 아레나 풋볼 리그에서 프로 선수로 뛰는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경기 도중에 손목이 부러지고 말았다.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골반뼈를 조금 떼어 손목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6개월 동안 깁스 신세였고 회복까지 1년이 더 걸렸다. 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음가짐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본래 면목을 알 수 없습니다. 위기가 닥쳐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처럼 신체가 무너지면 자기 안전감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함께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체력이 근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 소개합니다. 깁스를 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007년 9월 두 번 다시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전해에 아버지가 지구 반대편의 뉴질랜드를 여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아버지는 심각한 뇌 외상을 입었고 몇 달 동안 코마 상태였다. 아버지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회복까지 기나긴 여정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송된 후 드디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고 이전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좀처럼 차도가 없었다. 이 책의 저자는 앞에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었을 겁니다. 미국에서 미식축구 선수였다면, 프로 선수였다면 자신감이 넘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신체가 무너지고 2개월 만에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신감이 있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순간에도 나는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자신감이 자아가 만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으면 또는 강렬하게 희망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신감은 조건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감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안정감, 두 번째가 자기 조절력, 세 번째가 자기 효능감, 네 번째가 실패 허용력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자신감은 형성되는 것이지
자아가 강력하다 그래서 자신감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본문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밤마다 온갖 생각이 나를 두려움에 빠뜨렸다. 손목 부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시는 풋볼을 할 수 없게 되면 어쩌지? 내 꿈이 이대로 영영 끝나버리면?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버지가 나를 영영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앞으로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어떡하지? 다시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니, 남들의 시선은 둘째치고 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좋을 때는 계속 좋은데요. 상승곡선을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것이 좌절되고 희망이 꺾여서 절망에 빠지면 하락곡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음이 녹슬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물에 잡힌 물고기와 같아진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깊게 그물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좋을 때 마인드셋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본문 계속 소개할게요. 그 암담한 나날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할 일 없이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광고나 재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것뿐이었다. 위대함으로 나아갈 기회가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전력 질주로 달아나는 게 느껴졌다. 멍했다.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없었고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제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몸도 마음도 영혼마저도 너덜너덜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막막했다.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다. 고정 마인드셋이 무서운 이유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 불러오는 부작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좌절의 하락곡선을 이겨내기 위해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노력을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에 사로잡힌 이들은 중독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중독 대상은 결코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TV를 아무리 봐봐야, 유튜브 쇼츠를 아무리 봐봐야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너덜너덜해지죠.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백척간도에서 진임보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본문 소개합니다. 다행히도 내 이야기는 누나네 집 소파에서 끝나지 않았다. 누나는 언제까지나 나를 받아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사실 누나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잠자코 지켜만 보다가 생활비를 보태지 않을 거라면 다른 있을 곳을 알아보라고 한 것이었다. 덕분에 자기 연민에 허우적대던 나는 한두 달 만에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릴지언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절망에 빠져 있고 고정 마인드셋에 빠져 있는 이들은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락곡선을 따라서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자들은 그런 상태에서 절벽으로 본인들의 새끼들을 밀어버린다고 하죠.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밀려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힘이 없다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소개합니다. 내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모교 고등학교 교장이자 존경하는 멘토였던 스튜어트 젠킨스 선생님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나는 아주 뻔한 질문을 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요즘 사람들은 링크드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정보를 얻는다라고 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지만 스승님이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니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완전히 몰두하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다. 우리가 당연히 자신의 삶을 바꾸고 돕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지만 힘이 없을 때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외연, 멘토, 스승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스승을 존경하고 멘토를 존경하며 정기적으로 만나서 인터뷰하고 인연을 쌓아놓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하는 그 순간에 절벽에서 떠밀려 내려왔을 때 그대로 떨어져 죽고 싶지 않다면 움직여야 할 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침반일 뿐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나를 구해야 되죠. 정진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본문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형이 선물을 주었다. 우리 가족은 제비 뽑기로 누가 누구에게 선물할지 정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해에는 형이 나를 뽑았다. 형이 준 선물은 책이었다. 포장도 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주었다. 그 책은 티모시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였다. 아침 9시부터 8시간 동안 일하는 삶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메시지가 관심을 확 잡아당겼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책을 파고들었다. 어색하게 책을 붙잡고 깁스하지 않은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 책은 나에게 디지털 비즈니스, 온라인 마케팅, 신제품 출시 같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책을 다 읽은 뒤 당시 최고 리더들의 블로그를 파헤치고 링크드인에서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 인맥을 다지면서 1년을 보냈다. 불안한 마음, 고난의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진하는 것입니다. 정진은 내 마음을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정진이 축적되어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정진은 당연히 독서입니다. 독서가 답입니다. 독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누군가 겪었던 문제이고 그들이 노력하면서 얻은 해결책을 단행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찾아서 독서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힌트를 자기화해서 자신의 삶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본문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 기간에 2가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 하나는 진지하게 살사춤을 배운 것이다. 또 하나는 스피치 기술을 마스터하기로 한 것이다. 평생 내 앞을 가로막은 발표 공포증을 극복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전문 강사를 찾아가서 그가 하는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목숨이 달린 상황이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렵다고. 그는 나에게 커피를 사주고 최고의 조언을 해주었다. 토스트 마스터즈에 가입해서 1년 동안 매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보세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맞을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두 가지 역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하기잖아요. 근데 그 말하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말하기, 글쓰기, 즉 아웃풋입니다. 이 아웃풋은 정신의 기둥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몰입의 도구이고, 그래서 불안을 치유하는 요소이고, 건강과 활력을 회복하는 것은 자기 안정감을 높여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마인드셋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원입니다. 꼭 정진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레이트 마인드셋 북코칭 선택한 이유는 어른 수업 두 번째 강의를 할 때 어른 수업 내에서 마인드셋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순간은 결국 삶 속에서 통제되지 않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힘이 바로 마인드셋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북코칭의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백척간두에서 떠밀려서 진일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정말로 절벽에서 밀려 떨어질 때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진의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떨어질 때 정진의 방법을 배워서는 효과가 늦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정진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이미 사실 마인드셋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첫 번째는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두 번째는 독서하시고, 세 번째는 글쓰기 하시고, 네 번째는 명상하는 것. 어른 수업의 이 네 가지 주제, 시간관리자의 첫 번째 발걸음, 공부 주제, 운동, 독서, 글쓰기, 명상. 이 부분을 꼭 습관화를 들여놓으시면 이 조건만으로도 고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을 이미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